돈봉투 의혹인데 복당하고 물음표입니다. 복당. 그렇다면 돈봉투 의혹된 당을 나가신 분인데 복당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 그러죠? 일단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빨리 열라고 아주 안달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이렇게 빨리 잡아버리고 속게 할 뜻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판결은 머릿속에 이미 다 있구나.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 가 진술해야 됩니까? 그럼 자, 이런 얘기일 거라는데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아마도 추정컨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재판에서도 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요건 좀 기다려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요, 요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좀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 7명에게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 해당 의원들은 불응합니다. 총선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4월 10일 전에는 못 갑니다. 끝나고 나 갈지 말지. 소환 불응이에요, 지금요. 이상 상태가 나왔는데, 이거 송영훈 의원, 법조인이시니까, 혹시 검찰이 불응하면은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총선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7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두 분에 대해서라도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청구가 되면 그 민주당이 이걸 과연 국회에서 또 방탄을 해서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 돈봉투 받은 걸로 지목되고 있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님들 그 정말 돈봉투 안 받은 게 맞으면 빨리 나가서 조사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이 돼서 지금 무슨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조사 내용 공표도 안 되잖아요. 다 비밀에 붙여서 저기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히 조사받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받은 게 맞으면은 조사받은데 거리낄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감사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자체는 있었다는 게 지금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준비하고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돌아다니는 돈봉투 리스트 중에 물론 안 받은 분들도 있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는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빨리 조사를 받으셔야죠.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보궐선거, 재선거 발생하면은 그건 정말 주권자에게 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돈봉투 의혹 사건 아까 말했지만은 윤관석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 이와 연관된 사안으로 좀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7명의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 사안 때문에 지난해 탈당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모습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자, 이선만 의원,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당시에 이제 탈당을 한 사서 무소속 상태가 됐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에 복당해서 총선 출마할 것. 그래서 좀 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죠. 민주당 정치 인생의 시작에서 전부다. 그러니까 복당해서 총선 나간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면 조만간 이 복당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최병준 전 부원장님. 네.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줍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민주당이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은 약간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로에 가깝다고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윤관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탈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이 사태가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예. 여러 가지 국민적인 어떤 의혹, 불신 그런 여론을 당내 여론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탈당을 하셨던 건데 예. 그것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것을 복당을 받아줄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성만 의원님과 윤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죄인지 여부를 밝히신 다음에 예. 그때 복당을 하시면 당에서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무죄까지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는 총선 이후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는 당에서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서지훈 네. 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저런 정도의 의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복당을 당해서 안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럼 무소속으로라도 지역구 출마를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에는 자유인 것이고 복당을 원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뭐 자유롭게 해서 다 한다고 해서 당이 다 받아들이진 않고요. 사당화라면 가능합니다. 당대표가 그래 복당 신청할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복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성만 의원이 그러면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인천시당위원회에서 예.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복당하는 근거 이유를 확인합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그래 억울함이 있어 복당하겠다 해서 복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인천시당에서 중앙위로 또 올려갑니다. 그럼 중앙위에서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최고위에서 승인을 날 신청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저도 1차, 2차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성만 의원께서 무소속으로 억울함이나 뭐 신청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건 자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추가 질문 드리면 앞서서 지금 소환에 불응한 7명의 의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불응 그리고 이거 의혹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하고는 전 상관이 없이 진행됩니까? 영향을 받는 사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 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총선 이후에 하자 선거에 영향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선거 이후에 소환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뭐 예를 들어 총선 끝나고 나서나 시간이나 뭐 해서 배려할 이유도 없고 그래 의혹이 있으면 소환하는 거고요. 저는 다만 이게 지금 경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고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해서 소환받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빨리 밝히면 된다. 그래서 저는 소환 불응은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움직임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됐다고 의심을 받는 분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림이 영상이 좀 하나 들어오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비습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모습이라 그러죠?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네요. 그럼 활동을 재개한 걸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있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완벽하진 않은데요. 예,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아직 말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잘 낫고 있습니다. 김용 부대위원님, 뭐 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는데 뭐 비교적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네네. 활동을 이제 다시 시작한 것 같죠? 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운동 할 때 이 네. 선거운동하는 의원들 또는 후보들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뭐 또 어떤 당 차원의 어떤 조치가 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재발하지 않게? 근데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인의 숙명이죠. 경호관들이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경호 상황이 군중이 밀집하고 모든 시선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상황인데 그게 그런 상황이 바로 정치인들이 가장 선거 때 가장 좋아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떡합니까? 혹시 민주당에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윤영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 이제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예. 2022년 대선에서 이 모 사람이 송영길 당시 대표한테 망치로 머리를 쳤어요. 우리 이 정수리를 목표로 한 건데요. 예. 망치로 머리를 치려고 했다는 거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입장을 바꿔 당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불과 1월 2일이었죠. 예.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피습을 당했죠. 피습당하고. 실제로 이제 그 까딱했으면 이제 생명이 예. 위독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또 당했는데 예.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횟수가 잦아지고 있고 그래서 2006년도에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카타칼 피습을 당한 예. 이후로 없던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오. 그게 국가 서열상 여당 야당을 해가지고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가 붙기 예, 시작을 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음. 완벽하진 않지만 예.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변진 의원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까지 좀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